네, 오늘 삼성전자가 개파락을 띄우고 현재 2.8%, 2.75%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파락 뒤에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죠. 자,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미증시가 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주가 흐름은 결국 탑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들보다 결국 시장 시황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섹터 분석, 그 다음이 개별 종목 분석,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흐름들을 알아나가야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과 대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많은 하락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개파락이 뛰었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오는 거 아니면 아마 주가는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 주가가 빠짐으로써 우리나라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이거는 분명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아마도 지금 이런 하락폭이 오늘 장 마감까지 좀 흐름을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담을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 9월 중순 10월 초까지 다시 한번 상승 기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 고점 어디서 좀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처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계좌에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 마감 후에 이 엔비디아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나쁠 게 없었습니다. 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 컨센서스가 289억 정도였는데 300억 달러를 찍었어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도 76% 정도로 거의 컨센서스와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3분기에 대한 예상 매출액도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왜 빠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마음속 컨센서스라고 하는 마음속 컨센서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 기대감. 이게 엔비디아가 잘 나온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실적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충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이 주도주나 시장에서 유행하는 주식들은 이게 숙명처럼 치를 수밖에 없는 이 기대치와의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8월 초에 지수의 하락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빠르게 복귀를 했었는데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 측면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아마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세론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렇게 수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듯이 이 마음 먹고 던지는 물량을 막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점에서 왜 또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 볼게요. 이게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지금, 지금 뭐 실적 추세, 그리고 AI 사이클에는 어떤 별 다른 훼손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런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보고서가 또 많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따른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분위기는 분명 호전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9월 19일이거든요. 9월 19일에 있을 금리 인하 이슈까지도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호실적이지만 그 당일 날은 매도. 하지만 새로운 진입 기회.
이게 지금 반복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에서 글로벌 주가의 흐름들, 트렌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호실적에 의한 또 다른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여기는 우린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회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건 좀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타점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가 전망치가 웃돌았는데 120%, 122% 성장했는데도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이 125달러 장중에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분명 기회라고 봐요. 이건 분명 기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슈가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이제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 이 금리 인하의 이슈는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고점이 진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확률이 크다. 이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예측이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성장률을 기록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나 AI 사이클에는 기업의 가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오를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다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과거에도 2000년대에도 이 6.5% 정도 금리에서 1.25%로 낮았던 기업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금리가 인하를 하면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거든요. 이때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요. 성장주 기반에 대한 어느 정도 테마성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반도체 쪽이나 이렇게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지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 9월 중순,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는 현재 단기 저점은 이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저는 악재라고 생각했어요. 악재는 없고 여기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한 달 사이 다음 달까지 해서의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또 눌린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력하게 좀 매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수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그 다음은 눌림목에 대한 상승 신호를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이런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뭐 9만 원까지 보면 될까요? 아니면 8만 5천 원까지 보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한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여러분들 하는 건 점쟁이들도 못합니다. 네, 제가 뭐 샤머니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점쟁이들이 뭐 이런 걸 맞춘다라고 하지만 점쟁이들도 못하는 게 주식의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고점 신호를 파악해야 한다. 고점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수급의 주체, 시장 상황, 시장 상황 일정,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고점 신호를 파악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올 때만큼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그냥 들고 있을 거야. 뭔 대응은 대응이냐?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있으면은 같이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데서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어때요? 3년 4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어요. 그냥 들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왜 삼성전자를 왜 사?
그런 식으로 투자라는 건 이제 진짜 너무나 옛날 트렌드이고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 제가 이런 타점들과 여러분들이 꼭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이런 하락폭, 낙폭 너무나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분명 기회고 주가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런 브리핑 그리고 앞으로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할 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정보 전달해 드릴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건 구독,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갈 건데 결국에 돈을 버는 건 여러분들 이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매도를 해야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 매도를 잘 못하십니다. 내가 수익이 커져도 매도를 못하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될 때도 매도를 못하는 건 이 개인들의 심리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매도를 어느 타점에서 하느냐가 우리 계좌의 수익을 늘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결국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임직원 가족들이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직원 가족들이라도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계좌의 수익 그리고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기업이 안 좋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계좌에 돈만 쌓여 나가면은 우리 개인들에게는 이것만큼 가장 큰 또 축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큰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가진 걸 잃을 때 가장 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떨어질까봐 어설픈 데서 또 매도하게 되고 이게 내가 사면은 이게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또 지하실이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 그리고 시장 상황 파악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내가 또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황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고점 신호를 분명 알아낼 수 있다. 물론 개별 종목, 특히나 테마주, 뭐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 이런 흐름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목표가나 이런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개별적으로 또 작전 세력들이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스텝들을 많이 꼬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그대로 갑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쉽죠. 네. 예측하기도 쉽고 거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만 앞으로 계산 잘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더 크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갈 거고 오늘 이렇게 개파랗게 뜨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 극복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